이번에는 수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꿀잠 자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극적인 수면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꿀잠을 잘 수 있을까? 그리고 수면 시간은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줄여도 예전보다 더 좋은 쾌적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수면 습관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이불에 들어가자마자 잠들 수가 있어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한 2분 내로 잠을 자는 것 같고, 그리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 이거는 이제 시간을 좀 줄이면서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점점 나아지겠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설문지를 확인해서 지금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 보세요. 우리 저번에 이제 나눴던 그 구글 설문지 있잖아요. 그렇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투두리스트 바로 잠들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실전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적용을 바로 하면 되겠죠. 자극통제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자극통제, 어떤 평소에 자극이 오는 것을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불만 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식인데, 평소에 학생들이 침대에서 어떤 생활,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휴대폰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활동들이 우리의 평소의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뇌는 어떤 장소에서 특정하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때 뇌가 그거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심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이제 편안함을 취하는 거고, 게임하고 논다는 것은 뭔가 익사이팅하고 신나는 걸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면은 뇌가 실제로 이제 잠을 청할 때 불리하다는 거죠. 이제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자극통제법이라고 하면은 이불만 봐도 잠이 잘 오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침대 생활을 하지 않거나 침대 생활을 하지 않을 때 덮거나 아니면 침대가 아닌 이불을 사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불을 개는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이불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혈액순환을 푼다거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따뜻한 우유, 샤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아무리 신경 쓰고 있어봤자 잠이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있을 경우에는 고민을 털어놓고 이불 속으로 가져가지 않는 거. 그리고 이불 속에서는 내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결하자는 생각만으로, 사고방식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를 많이 쓰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눈 주위가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눈 주변 선생님이 평소에 알려줬던 안마 있잖아요. 그래서 안마 같은 거를 잘 활용해보면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복식호흡이라는 것도 복식이죠. 복식호흡이라는 것도 뭔가 자율신경계,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평소에 자기의 그러니까 수면 의식이라고 해가지고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을 끄고 그리고 내 서재방에 불을 끄고 이제 거실에 나와서 스트레칭을 하고 눈을 감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바로 자면 잠이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수면 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미디어를 인증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뭐 부모님 방에다 갖다 놓거나 아니면은 거실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불을 끄고 잠깐 스트레칭을 해주고 나서 방에 들어와서 바로 잔다. 이런 것들을 다 수면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세레모니. 그리고 자기 전에 스트레스 요소, 밀린 과제나 숙제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투두리스트, 바로 일어나기인데요. 바로 일어나기 같은 경우는 일어날 시각을 우리가 부신피질에서 어떤 호르몬이나 아니면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해요. 도파민이 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활동을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게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난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암시를 주고 나 7시에 알람 맞춰놨어. 그때 일어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베개를 두드려서 7번을 누르면서 우리에게 그 내부의 시계에 대해서 알람을 세팅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7시에 맞춰서 우리 몸이 저절로 2시간 전부터 부신해 있는 피질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이 2시간 전부터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한 적응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알람을 맞춰놓지 않는다거나 몇 시에 일어난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일어나지 못한 이유랑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에 내가 일어날 시간을 이제 확실히 설정하고 그것을 뭔가 표시를 해라. 그리고 알람은 자기 이름으로 녹음한 것을 이제 좋다라는 건데, 우리 뭐 응급처치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누구 씨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니면 의사들이 마치 전신마취하는 사람을 깨울 때는 꼭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어떤 암시적인 부분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각성이 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5분간 두 번째 잠 같은 경우에는 너무 피곤한 것 같은 경우는 5분간 잠을 취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아이소메트릭스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누운 상태로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고 전신적인 스트레칭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호흡하는 거랑 그리고 그 스트레칭 하는 것을 10초간 유지해가지고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바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을 자기 전에 다음 할 일에 대해서 뭔가 매력적인 걸 하나 적어놓으면 좋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주말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것이 날 아침에 일찍 깨워주게 됐던 계기가 됐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잠을 자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나는 수면 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졸리면 사실 문제없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6시간에서 10시간 자는 건데, 그래서 6시간 이전으로 좀 더 자거나 아니면 6시간 정도만 자도 충분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잠든 시간 직후에 3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90분 주기로 해가지고 뇌랑 몸의 수면이 반복돼가지고 하루에 총 2번의 사이클이 일어나요. 그래서 총 180분인데, 즉 우리가 3시간 동안 잠을 잘 자면 수면의 질의 향상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 먹는 음식이 이제 좋은 잠을 방해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잠을 자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건데, 휴식을 취할 이 순간에 위가 활동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잠자기 최소 3시간 이전에는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 야식 드시는 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또 그리고 평소에 이제 배가 너무 부르게 밥을 먹을 경우에는 렙틴이라는 이제 포만감 호르몬인데, 실제로 얘가 하는 역할은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하면서 사실 음식물 소화를 위해서 도와주는 호르몬인데, 정작 그거에서 이제 최면 효과가 있어서 포만감으로 잠을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고 과식하다 보면은 잠을 자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과식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밥 먹으면 졸린다는 뜻이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상충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꼭 피해야 될 시간은 잠자기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이고, 이때 잠을 자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생체 주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때는 꼭 자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밀린 잠은 어떻게 자냐면요. 평소에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밀린 잠 잔다고 해가지고 뭐 평소에 7시 반, 8시 일어난 아이들이 뭐 12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절대로 나쁜 방식이고, 밀린 잠이라는 것은 평소랑 똑같이 일어나되 그리고 나서 이제 12시 아니면 밥 먹고서 1시에서 3시 사이에 그때 이제 90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자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면 같은 경우를 줄이고 싶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15분, 한 달에 최대 1시간은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팁인데요. 보통 낮잠도 선생님이 꼭 자라고 하는 건데, 낮잠은 이제 세계 인류기업에서도 낮잠을 권장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은 어떤 사고력이나 집중력에도, 그리고 이제 낮잠을 자면은 이제 열이 받은 데를 식혀주는 효과고, 스트레스, 그리고 사망률, 혈압, 당뇨 같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낮잠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수면에는 짧은 한순간의 찰나에 자는 거, 분당 10분, 그리고 홀리데이 낮잠이라고 해서 이거 보통 학생들이 주말이나 이렇게 자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 부가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자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낮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몸에 힘 빼기, 얼굴 근육 풀어주기, 그리고 호흡법 아까 얘기했죠.
그 취침 전에 편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취침 일어나고 나서는 뭔가 기운이 차려지고 뭔가 파이팅이 난다.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을 자고 싶은데, 아니,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데, 잠이 올 경우에는 뇌를 깨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햇빛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듬 체조 같은 어떤 산책, 체조 어떤 동작, 그리고 친한 친구랑의 대화, 아니면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나 책 같은 걸 읽으면 또 잠이 깨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러겠죠? 그리고 간식, 이제 자작자극용을 통해서 뭔가 뇌를 깨우는 거,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이 뇌를 깨우는 데 상당히 좋고요. 이런 것들은 자기 방식대로 꼭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잠을 잘 때랑 일어날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죠. 기타입니다. 기타 여기서 보면은 뭐 베개, 침구류, 침실, 그리고 바람, 그리고 겨울에는 온도 조절, 그리고 이제 온도차에 대해서 교감신경이 자극받기 때문에 온도차가 너무 크면 안 좋고요. 뭐 습도는 50도. 그래서 필요하면은 세탁물을 널어놓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겠고, 파자마 같이 이제 잠옷을 입는 거랑 일상복이랑 했을 경우에 이제 파자마를 입는 것이 잠을 깨는 횟수가 더 적다라는 거. 그래서 옷도 은근 중요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재, 즉 착용감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크나 이런 게 좋고, 그리고 자주 빨아주는 게 땀이 많이 난다고 해요. 잘 때. 그래서 겨울도 마찬가지고요. 통기성이 좋은 거, 보습이 뛰어난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5시간 자기 프로젝트인데 우리 보면 항상 시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시간 전에 몸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잔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12시에 자는 사람인데 10시에 자서 충분히 내가 질적인 잠을 잘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줄이고 싶으면, 내가 좀 더 일찍 자길 원하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한 달에서 1시간 넘지 않는 선에서 일주일 15분씩 줄여나가서 그렇게 효과를 봐야지, 한 번에 확 줄인다고 해서 몸이 깨어나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 자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늦게 자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지금 현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의 위치가 여기면은, 여기서부터 15분, 이게 먼저지, 여기부터 쭉 줄여서 1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쭉 늘려서 1시간 늦게 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몸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자는 잠이랑 시간 외에 자는 잠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잠에 들어가서 바로 잘 수 있는가. 여기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잠에서 깨고 나서 이불 밖으로 나온 시간, 이 시간을 얼마나 더 줄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시간이 우리의 평소 시간의 평균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는 시간 말고 이불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전까지 시간이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총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기상표를 자기들이 작성을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개운하게 잠을 잘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여전히 더 잠을 자고 싶은지 확인해서 평균 합계를 내가지고 몇 점 점수 이상일 때는 이하일 때는 자기들이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강구해도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체크리스트라고 선생님이 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5시간 자기에서 자기평가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패는 일주일에 2번만 허락해야 되는 거고 똑같아요. 운동도 2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2번도 총 주 2회까지는 오케이인데 이틀 연속하면 실패하다 보면은 다음날 돌아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체내 시기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원래 그래서 일주일 권장량 5일이라고 해요. 5일. 근데 이 5일도 연속으로 2번 망치면 안 되는 거고 적어도 하루 정도는 걸러줘야 체내 시계나 아니면 우리 패턴을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꼭 지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체질을 바꾸는 행동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습관도 같이 바꿔야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우리가 5시간을 자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점에 자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줄여지는 게 수면이기 때문에 수면이랑 관련된 운동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동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면과 운동, 낮잠 아니면 기타 등등이 되는 거죠.
자, 동기부여 증명인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하면은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과제, 그리고 얘기죠. 시각화, 아니면 자기 기록, 감정,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아니면 지인, 가족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주변에서 느끼면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수면 습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